자, 관리계획 보였습니다. 보기 전에 항상 그 다음 파트를 보기 전에 앞 시간에 했던 걸 반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자꾸 무한 반복해야 돼, 오늘은.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담아가는 거. 이게 이제 특강의 목적이니까 자꾸 따라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기본계획부터 했죠.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립과 승인입니다. 수립과 승인. 수립하기 전에 첫 단축 어디예요? 기초사하고 의견 들었죠. 의견을 몇 번? 2번. 누구로부터 먼저 한번 들어요? 주민. 그 다음 의외로부터 의견 넣었죠. 그리고 수립한 다음에 승인권자한테 보냅니다.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협의하거나 심의를 거치면 되죠. 자, 수립권자가 누군지를 잡으면 돼요.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굽니까? 특광, 시장, 군수. 특광이 수립하면 스스로가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확정 내지는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죠. 그러니까 협의 심의를 할 때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타고 갑니다. 자, 기본계획 기초서 특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광역을 주종을 하되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뭐? 토지 적성평가와 제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하는데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다. 몇 년에 했을 때, 5년에 했을 때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는 다른 데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도 있더라.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뭐예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의회는 통제기능인데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기 때문에 특광시 군 의회가 될 겁니다. 기본계획에 예외적 수립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협의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승인한 다음에 송부를 해주죠. 그럼 수립권자가 받아서 공고하고 이를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 수 있나요?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경우에 생략하느냐 때, 어떨 때? 미비, 경미할 때죠. 자, 어떤 경우에 경미하느냐? 어디에 속하면 안 되고, 수도권에 속하면 안 돼요. 어디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말고, 광역시하고, 인구는 얼마? 10만 이하일 때. 다른 거로 마수 있을 때, 대체할 때, 그거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뭐로 대체하는데? 광역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대체는 안 되고, 광역으로 대체하려면, 광역의 기본계획에 어디를, 관할을 전부를 포함해야 되고 뭐까지 내용도 전부를 포함하면 생략할 수가 있더라. 이런 기본계획은 관할 단위로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특징에서 구속력이 없죠. 두 번째, 재검토 유증이 있어 없어요? 있죠. 몇 년마다 재검토합니까? 5년마다.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끝. 그 다음에 광역을 배웠습니다. 광역은 어디에서? 2개 이상의 시군인데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우리가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된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한 다음에 뭐 한다?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광역계획권은요 아무데나 지정되는 건 아니죠. 상호 인접해야 되고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어디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할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 자, 그래서 지정을 합니다. 이제 지정하는데 그게 지정되는 곳이 관할이 같아요. 그럼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다르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했죠. 했으면 일정 기간 안에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만들어야 된다고? 3년 안에. 수립해야 돼요. 3년 안에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도 아니고 수립도 아니고 승인 신청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광역을 만듭니다. 광역 누가 만들어요? 공동으로. 누가 만든다고요? 공동으로. 관할이 같으면 누구 공동? 시장 군수. 관할이 다르면 누구 공동? 시도가 공동으로 하죠. 그렇죠? 얼마 안에? 3년 안에. 근데 안 하더라고 이게 3년 안에. 그럼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즉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가 하고 다르면 국장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긴 하는데 싸워.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워요. 그럼 조정을 누가 해줘요? 지정권자가 하죠. 승인도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광역을 수립하기도 하고 국장이 합니다. 때로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더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할 수도 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서 특이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무슨 방법? 공청회. 의회는 통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군수가 공동을 하면 시군의회, 시도가 공동을 하면 시도의회가 되게 되면 특이한 게 없죠. 지정권자가 승인권자다 보니까 협의 심의를 국장이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중앙 라인을 탈 거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하게 되면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관계 행정기능에 협의하고 지방 도시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승인한 광역 도시에 대해서 송부를 해주면 받아서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마음 된다. 열람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서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특징이 있던데 조정을 할 때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직접 조정하냐면 공동 조정 신청일 때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우리가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협의가 안 되면 뭐 한다? 직접 조정한다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 수립 기준에 있어 가지고 특징으로서 광역은
포괄적이면서도 개략적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특정 부분에다가 지침을 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수립해라 라는 문구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게임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테마 3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관리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계획. 자, 우리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구속력이기 때문에 수립한다는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입안, 안을 갖다 뭐 한다? 입 세운다. 입안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입안한 내용을 뭐 하고 결정을 하고, 그죠? 결정한 사람이 뭐 해주고 고시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뭐 해가지고 만들죠. 작성을 합니다. 작성한 도면에 대해서 뭘 하고 승인을 받고 그 도면이 뭐 됨으로써 고시가 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효력,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관리 계획이죠. 그죠? 자, 입안을 하는데 여기서 입안이란 말이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안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죠. 용도, 지역지, 구역을 뭐하는 안,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안이 돼야 되겠죠. 기반시설이 뭐 되는 안, 그렇지. 설치, 정비, 개량되는 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뭐하고 지정을 하고, 그에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뭐만 만든다? 안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한다? 결정을 하죠. 결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 여기서 되는 아닌데, 이거 아니죠. 지정 변경에 대한 아니죠. 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용도지구로 가면 용도지역지구역이 뭐 되고 지정이 되죠. 기반시설이 뭐 되고 설치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뭐 된다? 지정된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파트로 가면 용도지역이 뭐 된다? 지정된다는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뭐 된다? 지정이 된다는 말하고 동의하다 동의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입안합니다. 즉 어디에다가 일종 전용 주거지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 수는 없죠. 제일 먼저 뭐 하고, 그죠? 그다음 뭐 하고, 의견을 몇 번 들어요? 두 번. 누구로부터? 주민 또 누구로부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듭니다. 자, 의견 들었죠? 그죠? 입안했죠? 그 다음에 입안한 서류를 누구한테 던집니까? 결정권자에게. 그죠? 결정한다는 말은 용도지역 파트로 가면 용도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뭐하고 협의하죠. 그 다음 뭐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런 절차를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경관지구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기초정하고 의견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경관지구를 개발 제한구역을, 그죠? 우리가 지정하는 안을 만들었죠. 그러면 지정을 결정한다는 말이 뭐 한단 말이다? 용도지역 일종 전용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전에 뭘 거쳐서 지정하라는 말입니까? 협의하거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용도지역을 지정해주라. 지구구역을 지정해주라.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정했으니까 지정했다는 사실을 뭐 해주고 고시해주고 어디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지 어디가 경관지구인지 어디가 개발 제한구역인지를 갖다가 지형도면을 통해서 고시를 하면 위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그게 맞는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나의 논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는데 입안 결정 고시를 가는 절차를 거치는데 자, 이것도 누가 입안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를 잡아내면 나머지는 게임 끝납니다. 자, 관리객 입안권자는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싹 다입니다. 권한자가 싹 다 나오죠. 행정청이 그죠? 원칙은 누가 되고? 그렇지. 관할에서 만드니까 관할, 광, 시장, 군수가 되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입안할 수 있다.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국장이 입안한 사유로서 첫 번째 뭐와 관련되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든지 1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 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든지 1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일이 있으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원칙 예외를 따지지 않으면 누가 된다? 싹 다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싹 다르게 해야 돼요.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였어요? 관할. 광역의 수립권자 누구였어요? 공동으로 관리계획 위반권자 누구냐 이런 거 보면 싹 다다. 원칙을 물어보면 특광시장 군수. 싹 다 빼기 특광시장 군수하면 누가 나오냐면 국정하고 도지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우리가 위반권자를 잡았습니다. 자, 결정권자로 넘어갑니다.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거 보면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굽니까? 그렇지.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든 누구 된다고요? 대도시 시장도 독자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의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관리 결정권자는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죠.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작년에 이게 나왔죠. 그죠? 자,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짱깨시. 자, 모르는 분들 지금 외우세요. 뭐라고요? 짱깨시. 무슨 시? 짱깨시. 무슨 시? 짱깨시. 짱이 뭐예요? 국장이 위반했을 때 국장 스스로가 위반했잖아요. 그죠? 국장이 위반한 것을 시도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확정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걔가 뭐야?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정하는 것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C가 뭐야?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시가화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만 누가 한다? 국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그죠? 원칙은 시도 대도시인데 예외적으로 국정이 하는 경우는 그죠? 3개. 뭐라고요? 짱깨시.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권한자는 누가 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올해 유력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구 단위 관리계획 중에서 이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고, 두 번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죠. 폐지하고 용도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용도지구가 중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어떤 토지가 있으면 요 안에 용도지구가 3가지 용도지구가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무슨 용도지구, 무슨 용도지구, 무슨 용도지구, 이렇게, 그죠? 용도지구는 여러 군데가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복잡하다, 안 복잡하더라? 복잡하죠. 이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죠. 근데 시장군수가 위반한 관리계획은요, 결정권자가 도지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구 단위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했더라라고 하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됩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만큼은 시장군수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엄청 유력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기 나왔거든요. 국장만이 결정하는 거. 요 파트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게임이 끝나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일 때는 이거 쉬워요. 시도 대도시일 때는 협의 시민을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란을 타겠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관의 시민을 거치면 돼요. 국장이 짱깨시 요 3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할 일이 있더라 그러면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갈 것이고 중앙란을 타겠죠. 관계 행정하면 되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어디 중앙도시기관에 뭘 거치면 된다?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게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리계획 결정했죠? 결정한 관리 결정한 사람이 뭐 해주게 됐다? 고시를 함으로써 절차는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위반권자, 결정권자를 먼저 중심을 딱 잡고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립과 승인이죠. 그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특광시장군수. 특광이 했으면 스스로가 확정. 시장군수가 했으면 도지사 승인 끝. 그 다음에 광역 어디? 둘 이상이니까 알아 몰라. 뭐 해야 돼?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지정될 수 있는 기구수가 몇 개 나와? 2개. 과다를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했잖아. 했죠?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 만들어야 되겠지? 얼마나 만들어? 3년. 수립해야 돼? 승인 받아야 돼? 승인 신청해야 돼요. 자, 광역은 둘 이상에서 만드니까 누가 만들어야 돼요?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하는데 싸우면
지정권자가 조정해주고 승인 누가 하더라? 지정권자가죠. 자, 관리계획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이 아니고 뭐요? 입안하고 만다 결정하죠. 결정하고 결정한 사람이 만다 고시하는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구라고요? 싹 다라니까 원칙은 그렇지. 특광시장 군수인 관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자, 관리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한다라. 원칙이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가 하더라? 국장. 세 가지 뭐 짱깨시 됐죠. 수산자원보육은 누가 하고 해양수산부장가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더라. 끝. 나머지 없어요. 자, 그 다음 기초서로 들어갑니다. 입안하기 전에. 자,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서도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서 규정을 만다 준용을 하게 돼 있는데 광역에 없는 내용이 관리계획 기초서 할 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더라? 환경성 검토가 들어오죠. 환경성 검토는 기본계획 기초서에서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관리계획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고? 토지 그렇지. 적성평가가 들어오죠. 이거는 기본계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 다음에 제약성 분석이 포함된 뭘 한다? 기초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광역에는 없는데 관리계획 기초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또 기본계획 할 때 하죠. 뭐 적성평가하고 제약성 분석이 포함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는 뭐 할 때만 하는 기초서다? 관리계획만 기초서죠. 이거 역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잘 받으셔야 되고 생략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생략할까요? 그렇죠. 미비하든지 또 했거나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을 건데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광역 기본계획이 똑같더라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했는데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때 단순하게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고 14일 이상을 만다 열람을 시켜주죠. 와서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람하기 전에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니까 열람한다라고 열람 공고문을 내요. 어디에다 내냐면 2개 이상의 일간 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열람 공고문을 내요. 그럼 공고를 냈으니까 내가 봐 안 봐? 보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열람 기간 안에 가서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다이렉트로 바로 만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시한 의견에서 결과 통보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 60일 안에 뭐 해준다? 결과. 의견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제시한 의견에서 묵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의견에서 뭐 해준다?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의 의견 들었죠? 그럼 뭐 한다?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게 되는데 관리계획 이 6개가 있잖아요. 6개 중에서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고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3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 무슨 중학교? 용, 광, 중. 이렇게 3가지. 무슨 중학교? 무슨 중? 용광중. 용이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의회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결정에서는 입안할 때 의회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은 일부 기반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을 우리가 입안할 때가 있어요.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는 여러분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가지 마시고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입안될 때 의회견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의회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 결론은 지구단위계획은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 입안될 때는 반드시 의회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권자인 행정청이요. 행정청이 기초사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독자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때로는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막을 수도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제한이란 말은 안을 만다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지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입안을 하는 게 아니고 입안을 만다 제한할 수 있죠.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내지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넣을 수는 있죠. 근데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주민이 입안할 수는 없는데 입안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한할 때는 모든 관리계획 6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제한할 수는 없고 제한할 수 있는 게 4가지로 딱 한정화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4가지가 뭐더라? 먼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입안을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고, 용도 지구가 총 19개가 있는데 그 19개 중에서 딱 한 개만요. 그죠? 그죠?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에 해당하는 것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작년의 신설인데, 자, 금방 했던 거죠. 기존의 용도 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그걸 뭐로 바꿔달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꾸어달라고 입안을 할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게 몇 개? 4개고, 이게 작년에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라고 했어요? 기지, 산업, 지구. 다시 뭐요? 기지 산업지구. 자, 입안을 제안하는데 기반 시설을 깔아달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10,000명이 있는데 갑 혼자서 제안하게 되면 저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입안권자는 그 제안서를 검토하는 게 맞습니까? 쓰레기도 던지는 게 맞습니까? 던지는 게 맞죠? 그 제안서를 갖다 시간 들여 검토를 했더니만 2명이서 또 제안했어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안서를 검토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또 3명이 또 제안 들어왔어요. 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제안할 때는 뭘 가져라? 정당성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정당성을.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얼마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면적이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요? 소유자 5분의 4입니다. 면적 5분의 4요. 뭐의 5분의 4요? 면적이야. 소유자 아니야. 이 소유자는 너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3분의가 아니고 얼마요? 5분의 4. 뭐면은 기반 시설은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출제가 됐죠. 작년에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요 관리계획 파트는. 그래서 여러분들 짱깨시하고 요거하고 2개 나왔어요. 2문제 나왔는데 뭐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맨날 다루는 문제가 나와서 문제는 무난하게 풀었지 싶은데 요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자, 제안서가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러면 입안권자는 고민한다 안 한다? 하죠.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 자문을 거친다. 그래서 자문을 거친 다음에 결과 통보해줘야 되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안이 제시됐으니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결과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안에? 45일 안에 해줘야 되고, 그 비용은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제안한 사람에게 부담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입안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안한 관리계획을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결정권자에게. 그러면 결정권자 결정하기 전에 시도가 하게 되면 지방라인을 타고, 국정에 하면 중앙라인을 타고 가면서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결정한 사람이 올라간다. 고시를 함으로써 게임은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만들 건데요. 그 지형도면은 만들어야 돼요. 먼저 만드는 걸 승인하면 고시해야 되는데, 도면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누가 된다? 도면을 만들려면 도면을 만드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겁니까? 그 자료가 누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입안권자죠.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은 바로 관리계획이 뭐 된다? 입안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승인은 누구만 하게 돼 있다? 도지사만 하게 돼 있어요. 도지사만. 그러고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건데,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람이 바로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많은 사람이더라? 고시하는 사람이더라.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요것도 외우지 말고 뭘 계획을 했냐면 그림을 계획을 했죠. 그림. 그죠?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유는 같다 이 말입니다. 세모로 표시한 이유도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사람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람하고 같다 이거죠. 그리고 효력은 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먼저, 자, 책 보기 전에 정리 한번 다시 합시다. 정리. 자, 오늘 수업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 강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면 이걸 머릿속에 담아서 이제 내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자,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죠. 어떤 안이 입안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당연히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구든가요? 싹 다죠. 원칙은 관할, 특, 광,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나 도지사.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든지 이런 용도지역지, 구역지역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2개 이상의 어디에서 벌어지면 시도에서 벌어지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다. 그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벌어지면 2개 이상의 시군에서 벌어지면 이렇게 입안된 관리계획을 결정을 할 건데,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가 되겠죠. 그죠?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 될 수 있습니다. 3개.
짱깨시 됐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 이거 누가 하게 됐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 계획을 결정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만약에 관리 계획을 위반했더라라고 하면 누가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된다? 시장군수가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정도. 자, 나머지는 교재 보면서 체킹할게요. 자, CP, 의. 됐죠? 6개가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 뭔지. 법적 성격에 있어 가지고 구속적 계획이라는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반권자 나오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싹 다죠. 원칙은 특광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지 둘 이상의 의대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관리계획이 위반될 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관리 위반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도지사가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권자로 갑니다. 자,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게 원칙이더라? 시도, 대도시죠. 자,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무슨 시? 짱깨시. 무슨 시요? 짱깨시.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고, 다음에 관리계획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한대요.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반 절차에서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집니까? 기초사. 그죠? 광역 기초서를 준용을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추가되는 게 세 가지. 첫 번째 뭐 환경성 검토, 두 번째 뭐 토지 적성 평가, 세 번째 뭐 제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서를 해야 됩니다. 단 관리계획으로 위반한 적이 도심지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돼서 나대지가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기초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자, 좀 이따 그럼 보기도 할게요. 자, 주민에게 지방법은 단순한 공청이 아니고 14일 이상을 만다 열람시켜주고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죠. 제시한 의견에서 결과 통보해줘 안 해줘? 해줘. 며칠? 60일. 그리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어떻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국장과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위반권자에게 송부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 무슨 중? 용광 중. 뭐라고요? 용광 중. 용도 지역지구역의 지정 변경.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 대통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기초사 생략 사유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지문으로 잘 뜹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수시로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그 머릿속에서 기초 생략 사유에서는요, 머릿속에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경미한 경우하고 다른 데서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되고, 나머지는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읽어드릴게요.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있다? 도심지. 그 도심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한다? 상업지역과 그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업지역과 그 연접한 지역에 있으면 개발 다 된 거 맞습니까? 개발 끝났잖아. 그죠? 그게 기술사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이미 개발 다 됐는데 뭐. 그죠? 했다 이거다. 그냥 하면서 개발하면서 이미 다 했어요.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죠. 2. 해당 지구 단위는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2%에 미달한대요.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개발된 곳이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 2% 미달한다. 너무너무 작다 이 말이지.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공객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돼 버려. 다른 법률에 따라서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법에서 했다 안 했다? 했다 아이가.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이 해당 지구 단위 지정 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관리하는 경우로서 이게 포인트죠. 목적이 어떤 변화를 주는 게 목적입니까?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까?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정비하거나 단순하게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 단위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러니까 넓은 도로 12m니까 한 4차선이 될 겁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 설치 계획이 없대요. 또 그리고 그 지정하는 목적이 해당 구역을 단순하게 만대요. 정비하거나 관리하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죠? 이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해서 그 용도지구 행위자를 그대로 대체할 때, 내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규제를 하는 곳이 용도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뀌는 것이지 내용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요. 그대로. 표시 안 하나? 표시한? 자 봅시다. 그 다음
해당 도시공개 시설 결정을 많은 경우에 있더라 해제하는 것은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는요 좀 전에 봤던 기초사 전반 생략사유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요소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이거는 했다 이거. 어디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니까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해산해서 했다 아이가. 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또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적성평가 생략사에 보시면 뭐죠? 1에서부터 5까지는 공통사유. 관리계획을 만든다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했다 아이가. 5년 안에 했다 아이가. 요거는 기본계에서 나왔네요. 요것도 그렇네요. 그 다음에 주상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3번. 어디에서 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에서. 여러분 주상공업지역이면 용도가 개발 용도입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된 곳이에요? 안 된 곳이에요? 그 된 곳이죠. 된 곳 아닙니까? 그죠? 주상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니까 적성평가는 할 필요가 없죠. 왜? 토지가 주상공업지역에 맞게끔 활용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의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조성된 지역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조성을 했으니까 조성할 때 해산해서 했잖아. 적성에 맞게끔 쓰라고.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다. 5번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해제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린벨트가 해제돼요. 내지는 조정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우리가 국계법상 여기에서의 관리계획에서 기조선할 필요는 없고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특법에서 한다 이거. 개특법.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죠. 개특법. 거기서 하니까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가.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이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할 때는 여기에서 국토계획 및 위안한 법률에서 우리가 적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서? 개발법에서 뭐 하겠지 뭐 했다 아이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나 어디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죠? 그러니까 그거 처음에 만들 때 해산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내지는 계획 수립할 때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거 다 했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다 아이가. 보통 적성평가 생략사유가 나오면요 많이 틀립니다. 줄줄이 막 틀려나가요. 많이 실려나가는 게 적성평가 생략사유에서 보통 사망선고를 받고 보통 실려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수시로 봐주시고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제취약성 부정 생략사유도 별거 없죠. 이거는 5년 안에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13페이지. 주민 위반 제한 사안 있죠? 자, 4개 뭐? 기지, 산업지구. 기만 쓰는 면적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1. 소유자 5분의 4 아닙니다.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 경우에 관리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결과 통보기에는 도시인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며칠? 45일이고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다. 자, 관리계획 위반할 때 여러분 위반 기준에서 가지고 차등 위반이라고 아시죠? 차등 위반. 이거 관리계획은 관할에서 만드는데 관할마다의 특성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차등화시켜서 위반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반의 특례란 말이 나오죠? 동시반의 특례는 것은 원래 관리계획은 기본계획한테 뭘 받는 계획이다? 지침을 받는 계획이죠. 그리고 기본계획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관리계획을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동시반의 특례란 것은 뭘 만들고 기본계획을 만들 때 함께 관리계획을 함께 동시에 만들어도 된다. 특례니까 원칙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만들 때 같이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결정 절차로 보면 협의 심의가 있습니다. 협의는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추가할 내용이었는데 그 심의에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데 시도지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구단위 관련 내용인데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주고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은요 어디를 뭐 한다? 이쁘게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을 심의할 때는 도시계획인의 단독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디?
건축위원회와 무슨 심의를 거쳐라? 공동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이 나오네요. 효력 파트에서 성부를 해주죠. 관리계 결정권자는 결정을 하면 관보나 공부에 고시하고, 결정권자가 고시하죠. 서류를 원칙적 입안권자에게 송부를 해주면 송부를 받은 특광시장 군수는 일반인들에게 만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며칠 안에 열람시켜요? 그런 거 없죠.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재검토기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득권 번호 가만히 놔두시고 여러분 지형도면을 먼저 볼게요. 지형도면, 요 그림 기억해야 돼요. 지형도면을 만드는 사람은 그림 보시면 동그라미 관리계획에 누가 만든다?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것도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권자가. 그죠?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나 국장이 막이 돼 있다. 고시를 하고 고시함으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그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 작성 방법은요. 지적이 표시된 어디에다가 지형도에다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자, 그다음에 기득권 보호가 나왔는데 자 볼게요. 기득권 보호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관리 계획이 봐요. 여러분 구속력이 언제 생기죠? 지형도면이 고시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구속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행위에 착수한 공사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 공사는 수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게 원칙입니까? 계속하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 계속한다고요? 그냥 계속하면 돼요. 근데 관리거래 결정 고시된 사항이 그냥 계속하는 게 원칙인데 뭐하고 뭐일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이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일 때는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은 할 수 있죠. 계속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은 안 되고 얼마나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기득권 뭐 특례요, 특례. 그죠? 특례. 자, 봐요. 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뭐한 자는 착수한 자는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계속할 수 있다. 포인트는 그냥 계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하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을 특례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을 계속할 때는 시가와 조정이나 수산자원 결정 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원래는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야 되죠. 근데 어디에서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시험에서 한두 개는 무조건 내고 작년에 2개 나왔습니다. 보통은 그냥 1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2개 노는 해도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해에 두 개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체킹해 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배웠냐면요. 저 한번 보세요. 목차를 적어놨는데 광역도시계획의 절차 배웠죠. 지정 수립 승인. 기본계획의 절차 배웠죠. 뭐 수립 승인. 좀 전에 뭘 배웠냐면요. 관리계획의 절차를 배웠어요. 관리계획의 절차를 배웠다는 것은 뭘 배웠냐면 이걸 배운 거예요. 용도지역을 배웠습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병행되는 절차를 배웠습니까? 절차를 배웠죠. 기반시설을 배웠습니까?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되는 절차를 배웠습니까? 절차. 그 절차가 바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자, 용도지역은 안 배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용도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요, 시험에서 몇 개 나오냐면요, 세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2개에서 3개. 최소 2개, 최대 3개까지도 출제되는 게 용도지역인데 쟁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걸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요. 용도 지역에서 첫 번째는 어떤 쟁점을 가져가냐면요. 너 중복되니 안 되니 이게 쟁점이죠. 용도 지역의 용도는요.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나누었잖아요. 토지를. 각각의 생활권을 나누는데 그 생활권이 사용도 구지역이라는 생활권인데 그 생활권은 하나의 토지 위에 생활권은 2개의 생활권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토지 몇 생활권? 1생활권.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용도지역 상호간에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중복이 안 되냐면요. 하나의 토지는 몇 개의 생활권이 생한다? 하나의 생활권. 어딘가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지역의 생활권도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1토지는 몇 생활권? 1생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논점은요. 시험용어로서 용도지역은 중복이 되나 안 되나라는 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두 번째 용도지역에서는요. 이런 용도지역의 종류죠. 종류. 법에서 몇 개로 나누고 4가지 용도와 9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 4가지 용도로서 도시지역, 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용도지역은 아시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종류가 뭐고 계집이 뭐고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도시는 다시 나누죠. 그죠? 뭐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광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공부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올 때 용도지역 개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계획, 생산, 보전관리. 그 다음에 이러면 7개죠. 농림은 분류가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분류가 없고 그러면 9개가 되겠죠. 자, 이 4용도 구지역이 시행령에서 다시 21개로 다시 나눠지는데 주거지역이 그죠? 무슨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환경.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환경, 준주거지역,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섞이는 거예요. 자, 전용은 단독 양호 아니면 1종, 공동 양호 아니면 2종이고, 일반은 저층 편리 아니면 1종, 중층이면 2종, 중고층이면 3종. 그래서 총 6개로 나눠집니다. 상업지역은 도심 기능이나 부도심 기능을 담당하면 중심이고,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면 일반이 되고, 유통 물류 기능을 담당하면 유통이 됩니다.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근린상업지역이 되겠죠. 공업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배출하면 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업 배출을 위해서 필요하면 일반 공업적이 되고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 섞여버리죠. 무슨 공업? 준공업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녹지는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이 안 되면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이렇게 해서 총 3개로 나눠진다. 그럼 몇 개 넣냐면 6, 4, 10개, 13, 16, 19, 20, 21개에서 총 분류는 몇 개 된다? 21개의 분류가 되는데 요 분류가 두 번째 논점이 돼요.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은 이미 이제 숙제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논점은요. 이런 21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정되려 그러면, 그죠? 네 마음대로 지정합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좀 전에 배웠죠? 그 절차는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기초사하고 의견 들은 다음에 안을 입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만다 결정하죠. 그죠? 뭐한다?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이게 뭐 되고 고시가 되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지형 도면이 고시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절차가 때로는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특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생략이 되는 경우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안에서부터 어디까지만 생략된다고요? 결정까지만 생략된대요. 요까지만 생략된대. 그러면 요거는 고시는 생략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안 결정의 특례인데 이거는 두 개를 아셔야 돼요. 입안 결정의 특례란 말로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물어봐요.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입안 결정의 특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 결정의 특례로 물어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물어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지 자 보세요. 공유수면인 바다를 만큼을 매립을 했죠. 그죠? 매립을 했죠. 여기가 부산에 만약에 해운대가 있다. 해운대는 용도지역이 뭔데? 도시지역이죠. 근데 매립하는 목적이, 매립을 했는데 이 목적이 택지로 쓰려고 매립했으니까 이만큼의 새로운 토지가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으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쳤어.
근데 택지로 쓰려고 매립했으니까 요 지금 용도지역은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용도지역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100%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도시지역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얘 바보야 말하려고 그러는 이거죠. 왜? 이러니까 공유수매를 매립한 목적이 택지로 쓸려 있거든요. 이웃한 용도지역, 그 매립한 곳하고 이웃 붙어 있는 용도지역하고 목적이 지금 도시니까 같아야 달라요? 같죠? 얼마나 같아야 돼?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완전히. 일부 동일하면 안 돼. 완전히 동일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두 번째는 절차를 생략하자는 이야기죠. 대신에 뭐는 해줘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고시를 하되 누가 고시하게 돼 있냐면 특광시장 군수가 고시하는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고시를 누가 하게 되면 관리계 결정권자인 시도, 대도시나 국장이 고시하게 돼 있어요. 원래 관리계획은. 근데 이걸 누가 고시한다? 특광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광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면 실리 나갑니다 또. 누가 고시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가.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흡수가 돼버린다?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 논점이 딱 5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얼마나 동일해야 돼? 완전 동일해야 돼. 일부 동일하면 안 돼요. 일부가 동일하다는 것은 요까지만 도시가 되고요. 여기는 농림인 거지. 반만 걸쳐있죠? 그럼 안 되죠. 얼마 걸쳐야 되는데 전부 다 걸쳐야 돼요. 완전 동일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만 생략한다?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뭘 해줘야 되고? 고시는 해야 되죠. 누가 하는데요? 특광시장 군수가. 언제부터 5번째 이웃한 용도주로 흡수돼 버린다.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까지를 생략할 수가 있냐면요.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까지도 몽창구리 마우시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시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도, 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 또 한 개가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별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5군데가 있는데 이 5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한번 보실래요? 교재. 테마 4를 봐요. 테마 4. 용도지역, 지구역 비교해놨죠. 여기서 포인트. 용도지역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테마 5는 별도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됐죠? 예.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테마 6을 봐야 돼요. 용도적 절차의 특례가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좀 전에 했던 거. 입안 결정의 특례. 갈로 안에 공유수면 매립되는 용도적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웃한 용도적과 목적이 뭐해야 되는데? 동일. 얼마나 동일해야 되는데? 완전 동일하면 어디까지만 생략한다? 입안 결정까지만. 뭐 해야 되는데? 고시는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고 통보,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광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며 고시는 통보를 받은 누가 한다? 특광시장 군수가 이를 막게 됐다.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한 용도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시험에 틀릴 때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주로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정을 수합할 겁니다.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걸 여러분들 5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항만구역이죠. 두 번째 의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해야 돼? 도시에 연접해야 돼요. 즉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어디 연접하면 도시에 연접하죠. 그럼 뭐가 된다?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단지죠. 무슨 산업단지? 국일청. 무슨 산업단지? 국일청. 무슨 산업단지요? 국일청.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가 되면 도시가 되버린 농단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택지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이러니까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원개발 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인데 요거는 가로가 더 많이 나와요. 관로 안에 있는 거.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그 예정구역을 만다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5군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섯 군데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포인트는 어디 연습해야 돼? 도시에 연습해야 돼요. 자, 산업단지 세 개. 무슨 산업단지? 국일첨,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 네 번째가 무슨 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슨 개발사업구요? 전원개발사업구나 그 예전구역인데 수력발전소만 딸랑 지어놓고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송전탑 하나 달랑 세워놓고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뭐하더라? 제외한다. 한번 더. 자, 어디 연습해야 돼? 어항구역과 항만구역 어디 연습해야 돼요? 도시에 연습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가 그죠? 무슨 산업단지? 국일첨. 무슨 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개발사업구요? 전원개발사업구나 그 예전구역이면, 그죠? 도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관리지원의 특례로서, 자, 봐요. 관리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 관리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관리지역 안에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지.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뭐였는데 여기 토지는 관리지역이었죠. 그런데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려요. 뭐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토지가 보전산지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려요. 뭐로? 농림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환경보전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포인트는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무조건 농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있을 때만?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이것도 보전산지가 어디에 있을 때만?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농림 또는 뭐로? 자연환경보전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안이란 말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은 당의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환원과 기득권 보호인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 자, 한번 보세요. 아까 국일첨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었어요. 생산관리였거든요. 근데 요만큼이 국가산업단지가 돼버린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국가산업단지가 되니까 도시가 돼서 안 돼서? 됐죠? 용도지역이 도시가 됐잖아요. 그죠?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면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리죠. 도시로. 자, 됐죠? 근데 국가산업단지를 갖다가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도시를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지. 그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일 때 착수했던 행위는 용도지역이 돌아간다고 해서 어떻게 계속해야 됩니까? 수도해야 됩니까? 계속해야지. 그 기득권 뭐죠? 그죠? 그래서 관리용으로 용도지역이 제되는 지역지구역 단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제되는 거는 빼고 개발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겠죠. 당연히. 개발사업이 끝나서 해제되는 경우는 빼고 그죠? 법률에서 어떤 용도지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한다? 환원된 것으로 용도지가 원래 돌아가야 되죠. 이 경우 환원되기 전에 이미 착수한 공사는 용도적 환원에 관계없이 공사를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용도지역 절차의 특례 파트가 세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는. 그 다음 네 번째. 자,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절차가 입안 결정까지가 생략되든 아니면 입안 결정 고시까지 생략되든 그죠? 어쨌든 간에 용도지역이 뭐 된다? 지정이 될 겁니다. 자, 지정이 됐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 네 번째 정점은요. 행위제한이 돼요. 행위제한. 항상 종착점은 공법의 종착점은 뭐다? 행위 제한 규제입니다. 규제. 그 규제인데 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요 행위 제한이 세 가지 행위 제한합니다. 그게 네 번째 쟁점이에요. 하나가 건축 제한 이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으로서 뭐가 있다? 건폐율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으로서 뭐가 있더라? 용적률 제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 행위 제한이
세 가지 논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 제한을 다른 말로 건물의 무슨 제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여러분들 용도 제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용도 제한은 별게 아니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양환이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죠. 아파트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더라? 아파트란 건물의 건축은 뭐한다? 제한된다. 아파트 용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환조항이거든요. 공동양환. 그래서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그죠? 하지만 고층 아파트보다는 저층.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 자, 주유소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런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축 제한은요, 원칙적으로 근거입니다, 근거. 어디에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시행령에서, 국회법 시행령에서, 그죠? 행위 제한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할 때, 조만한 표를 만들어가지고 대여섯 페이지 갖다 쭉 넘기면 일종 전용부터 해서 자연환경 보존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에 의해서 표로 만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네, 그게 바로 건축제한이에요. 대통령이죠. 근데 원칙은 대통령에서 하는데 뭐가 있더라? 특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특별한 예가 있어요. 요걸 잡아야 돼요. 요걸. 특례.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특례로서 자, 첫 번째. 원칙은 어딘데요? 대통령령이죠. 근데 그게가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래 대통령이에요. 근데 농공단지로 지정되는 순간에 그죠? 이때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례란 것은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하면 특례입니까? 일반예입니까? 일반예. 특별한 예니까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농공단지는 어디에 사는데? 이러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하지 대통령령으로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농림지역은 원래 원칙적으로 별말 없으면 건축 제한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거든요. 농림지역 용도지역이니까 대통령이죠. 근데 농림지역 중에서 만약에 어떤 토지가 농업 진흥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죠. 그럴 때는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어디서 한다? 농지법에서 합니다. 농지법. 이게 어떤 분이 그러죠? 농업진흥지 좀 전에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는데 와 짜증난다는데 네가 짜증난다. 자, 그럼 뭐냐면 요거는 관리지역 안에서 어떤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뭐해서 관리지역에서 여기는 농업지역이니까 뭐로 농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용도지역이니까 여기는 관리지역이야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행위잖아요. 행위제한.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건축제는 어디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한다? 농지법에서 한다 이 말이죠. 꼬로. 지금 농림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이잖아. 그 요 안에서 건축제는 뭘 할까요? 농지법으로 한다고 농지법. 여기는 농지법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관리지역에서는 뭐로 건축제한을 할까요? 대통령령에서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농지법에서 건축제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한다고요? 농지법. 보존산지가 되면요. 건축제는 어디서 한다? 산지관리법. 자,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얘기하는 게 있죠? 초지로 됐죠. 그러면 건축제는 어디서 한다? 초지법이죠. 조심할 거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나 초지가 어디에 있을 때? 농림지역 안에 있을 때 개별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초지면 초지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용도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건축제는 어디서요? 대통령령이죠.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어떤 토지가 공원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제한을 대통령이 아니고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건축제한을 대통령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요?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이라는데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제한을 대통령이 아니고 어디에서 한다?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제한을 어디서 한다?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합니다. 수, 산 자원 보호 구역이면 건축 제한을 어디서 한다? 대통령이 아니고 수산 자원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치는 시험은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원구역이면 무슨 법?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기면요.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과 그 보호기면 문화재보호법을 꼬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 그 보호구면 문화재보호법 꼬아봐. 문화재보호법 한번 꼬아봐. 꼬아봐 한번. 못 꼰다고. 꼬아도 안 틀린다고. 지정문화재니까 당연히 문화재보호법이겠지. 해양보호구면요. 해양자 들어오겠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하는 법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월달까지 수십 번을 보고 가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는 객관식일 때 골라낸다고. 주관식이면 손 못 대지. 농업지능직이면 정도는 쓰겠네. 농지법. 요거 정도 쓰겠네. 초지법. 못 쓴다고 이거. 그죠? 근데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잡는 게 맞냐면 야들이 어디에 있을 때라는 걸 이해를 하고 가면 되지 굳이 암기를 안 해도 객관식에서 골라낼 능력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농업지능직이 어디에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고 어디에 산다고요? 농지법. 본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면 초지법.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는 자꾸 듣다 보면 기동령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용도 지역에 뭐가 있는지 요걸 잠대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뭐가 된다? 특례가 되는데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은요. 원칙적으로 건축지는 어디서 하겠다? 대통령 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더라? 특별한 예가 있고요. 그 특례로서 뭐가 있냐면 원칙은 대통령인데 자 산림청장, 환경부 장관 그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뭐 하는 경우에 있더라?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건축지는 어디서 한다? 개별 법에서 뭘 하게 됐다? 건축 제한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 제한의 원칙과 특례 내용을 봤습니다. 자, 볼까요? 교재 한번 볼까요? 원칙과 특례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자, 18페이지는 테마 7번. 건축 제한의 원칙을 항상 잡아야 돼요. 원리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은 뭔데요? 대통령령이죠. 대통령인데 예외적으로 자, 그거 돼 있죠. 박스에 보면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죠. 농공단지는 건축 제한 어디서 합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농림지역은 원칙적으로 건축 제한 어디서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하죠. 그죠? 위에서 이제 새색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법 조문에는 없어요. 농업지능직이면요, 어디로 가고? 농지법. 본산지면 산지관리법. 초지면, 그렇지, 초지법에서 하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은 어디서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원구역이나 그 보호구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면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과 그 보호구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면 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 수산자원보호구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합니다. 그리고 보전관리, 생산관리직에 대한 다른 법률인데 원칙 어디서 하는데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도 별말로 쓰면 어디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죠. 다만 농림부 장관,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이 농지자연환경, 산림보전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건축지는 어디 간다? 개별법, 농지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하는 법률 등등에 따라서 뭘 하게 됐다? 건축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위제한은 다섯 번째 논점이에요. 뭐가 있다?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을 말한다?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다 다르죠? 자, 들어갑니다. 건폐율을 지금 강의할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면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40, 20. 끝.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의 비율이다? 연면적 비율인데 꼭 기억할 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4개를 빼죠, 4개를. 그죠? 자, 첫 번째 뭐, 지하층. 두 번째,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 공간. 세 번째,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에 있는 피난 안전구역. 다섯 번째,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뭐요? 대피 공간. 이 네 개는 용적률 연면적에서는 어떻게 포함한다, 제한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숫자입니다. 숫자. 자, 일종 전용에서 얼마씩 얼마를 떼줘야 된다? 50인데, 자, 일종률 출발이 얼마요? 100이죠. 자, 내려갑니다.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보전만 80이고 나머지 두 개는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얼마? 80.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도 뭘 가져가냐면요. 특례가 있어요. 특례. 그게 여러분들 19P에 건폐율 특례가 오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자,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10년이 뭡니까? 계속 넣다가 작년에 한 번을 뺐거든요.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에이 빼삐자리 빼삐는데 그때 시험 치는 사람이 강의를 듣고 네가 빼네? 이러면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못 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쉬워요. 외우는데 1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자, 봐요. 특례인데, 특례는요, 특별한 예죠. 특별한 예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용도지역이 아니고, 일부 용도지구하고 일부 용도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규준과 충돌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 특례가 우선하겠죠. 그죠? 자, 그럼 뭐냐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이죠. 건폐율이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건폐율. 얼마? 40이에요. 40. 도시지역 외자 동그라미 인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얼마? 40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거 건폐율 60이에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얼마? 60이 됩니다. 60.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공장 짓죠? 공업지역 건폐율 얼마요? 70이죠. 그래 70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 아닙니까? 근데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가 되면 70에 얼마? 80의 특례를 줘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 외우시면 되냐면, 끊어서 외우면 돼요. 같은 것끼리. 그래서 먼저, 여러분, 수원자원 보호구역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자, 도시외입니다. 도시외. 도시외에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40이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말 만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수산자원 개발. 40. 수산자원 개발 얼마? 40. 됐죠? 그 다음에 공원하고 그 보호구역이고 자연취락지구죠. 공원에서 취락할 때 공원 취락을 연계해요. 공원 취락할 때 얼마? 60. 농공단지는 공장지역이니까 얼마? 70. 공업지역은 70인데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가 되면 건폐율 얼마? 10% 완화돼가지고 얼마? 80. 자, 한번 보세요. 자, 외워야 돼. 42개인데 뭐 수산자원개발 말 만들면 돼요. 다시 뭐 수산자원개발 얼마? 40. 공원에서 취락한다고요. 공원에서 취락할 때는 얼마? 60. 취락해야 되니까 60이라니까. 공원에서 취락하니까 60. 그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얼마? 70.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 산업단지는 80. 한 번 더. 40짜리 두 개 뭐요? 그렇지. 60짜리 두 개 뭐라고요? 공원에서 취락한다니까. 농공원 70. 공업지에 있는 국가일반 산업단지는 80. 돼서 용적률을 보면 안 돼. 건폐율 해야 돼. 먼저 다시 40짜리 두 개 뭐라고요? 그렇지. 60짜리 두 개 뭐요? 물 좀 먹고. 70원 농공단지, 80원 공업지에 있는 국가일반 산업. 다시 할게요. 자, 수산 자원을 개발한다니까 얼마? 40. 공원에서 취락한다니까 얼마야? 60. 그죠? 그 다음에 농단지는 70. 공업지는 국가일반 산업단지는 80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용적률을 붙이면 돼요. 자, 생각해야 돼. 자, 수수료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뭐 있어? 수산자원 개발. 공원에서 취락할 때, 농공단지, 공업지는 국가일반 산업단지. 자, 순서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수산자원이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까다롭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적률 제일 까다로운 게 얼마요? 80이죠, 80. 그게 80이에요, 그거는. 80.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개발을 뭐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 진흥시키잖아. 그러니까 건폐율은 40인데 용적률을 얼마를 준다? 100을 주는 거야. 100. 그죠? 그 다음에 공원구역이죠. 공원이잖아. 공원이잖아. 공원. 그래서 100이라. 맞잖아. 공원이잖아. 그러니까 100이라니까 100. 공원이잖아. 그러니까 100이라니까요. 자연취락지구는 용적률은 없어요. 건폐율만 있어요. 용적률의 특례가 없다는 것은 일반 기준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농공단지는 공장지예요. 공장. 그죠? 건폐율을 150을 준다니까. 그리고 공업지에 있는 국가일반 산업단지도 건폐율의 특례는 있는데 용적률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40. 됐어. 수산자원 개발 60. 공원에서 취락할 때 70. 농공단지 80. 공업지에 있는 국가일반 산업단지. 됐어요? 자, 건폐율을 섰지, 용적률을 붙이는 거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건폐율을 80. 개발을 진흥해주니까 100. 공원이잖아. 100. 취락은, 용적률의 특례는 없어요.
농공단지는 150. 공업지에 있는 국가별 산업단지는 용적률 특례가 없더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함다. 자, 재밌네. 함다 합시다. 40짜리가 두 개 있던데, 뭐, 수산, 자원, 개발. 40이죠? 그죠? 60짜리가 두 개 있던데, 공원에서 말 때 지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70짜리가 농공단지, 80짜리가 공업지에 있는 국가 일반 산업단지. 됐죠?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수산자 보긴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용적률 얼마? 80.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100. 공원이니까 100이고, 자연친화지구는 없어요. 그죠? 농단지는 150이고, 그죠? 공업지에 있는 국가 일반 산업단지도 없더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곳에 행위자이 됩니다. 용도지역이 여러분 지정 안 되든지 안 나눠져 있죠. 그럼 행위자는 어디로 간다? 제일 센 곳으로 간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에서 다른 법률 적용되는데 용도지역상 어디에서? 도시라고 하는 용도지역에서, 도시라는 용도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위자를 하는데, 이런 행위자를 하는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런 행위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를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뭐로 정해지면 그게 맞는 행위자를 갖다 건축제한 건별 용률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데 용도지역 지정이 아예 안 돼 있다든지 지정은 돼 있는데 도시로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행위자를 정확하게 정의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로 간다? 제일 센 곳으로, 행위자는 제일 강한 곳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도시에서만 여기서만 적용을 안 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에도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시에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취증 발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도시에서는요,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다. 어디서만 그렇다고요? 도시에서만요. 여기서만 두 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도시에서는 아래 법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법에 따르는 접도구역에서 건축제한. 그 다음에 농취증 조심해야 될 거는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취증 발급 받습니다. 녹지는 받아요. 녹지는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으면. 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이까지가 용도지역 파트에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 특례까지 해서 총 논점은 8개의 논점이 있어요. 여기 용적률이 6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죠?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뭐가 있나요? 원칙이 있었죠. 5, 6, 5, 7, 9, 8, 8, 7. 그 다음에 특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뭐가 있고, 원칙 있죠. 100, 150, 250, 300.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특례가 있었죠.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거 보시면요. 어떤 걸 가져가냐면, 용도지역 21개를 갖다 봤거든요. 자, 21개가 봤거든. 자, 근데 이 21개 용도지역이 지을 때 뭐가 있냐면, 절차가 원칙하고 뭐가 있더라? 특례가 있거든요. 그럼 용도지역이 원칙적 절차를 거치든 생략이 되든 어쨌든 용도에 지정되잖아. 그럼 행위자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위자는 세 가지가 있죠. 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인데 건축 제한도 원칙 특례, 건폐율도 원칙 특례, 원칙 특례. 절차도 뭐요? 원칙 특례. 그러니까 여기서 세팅을 하고 바닥을 깔고요. 다시 놔놓고 보러 간다. 절차도 원칙 특례, 행위 제한도 원칙 특례, 원칙 특례, 원칙 특례 내려가는 거예요. 목차가 끝이라 그러면. 그러고 원칙 특례를 배웠잖아.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 가지고 용도지역 지정이 없어. 그러면 원칙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용도지역 지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행위자는 제일 센 곳으로 가. 그리고 도시에서만, 도시라는 용도지역에서만 어떤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하지 않는 게 뭔데? 라고 하니까 농취증하고 접도구역 근처에는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써놨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문장이라든지. 그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조문. 만들 때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논리 구조를 잘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날아가냐면 용도지구나 용도구에 가도 요 논리 구조는 그대로 복습해서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용도지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